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 미리 알려드린 것 중에 제가 이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공무원 경찰 수험생 대상, 사실은 이제 그게 특목대입 분야에서도 있고, 하여튼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 코칭 프로그램 중에 학습 설계 및 멘탈 관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경찰 수험생 대상으로 제가 이제 개발했던 거를 영상학원 위주로 운영됐었거든요. 윌땡 부산 대구 쪽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상학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그때 이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좀 활용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받고 이제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제가 직접 운영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을 제가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때 개발 이쪽 공무원 경찰 쪽으로 변형해서 접목하는 게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제 운영하면서 제가 직접 코칭을 해드리고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기 있어요. 지금 제가 저거를 다시 이제 정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서로 돼 있거든요. 문서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코칭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다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경찰 쪽을 접고, 제가 이제 적성이 안 맞으니까 다른 일 쪽으로 권유해서 다른 쪽에 이제 잘 사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때 이제 코칭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소개해 드리겠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학습 고민 중에 이거는 공무원 경찰 준비생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의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면 다 이제 공통적으로 느껴봤을 만한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데 수험생인데, 학습에 대한 또는 그 해당 시험에 대한 의지력이 저는 너무 약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말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어,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되고 싶어, 검찰 공무원이 되고 싶어, 또는 예전에 사법시험이 있을 때는 판검사가 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 해당 목표에 대해서 욕구가 있어요. 분명히 욕구가 있고, 실제로 이거를 성취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명문대생대. 그래서 이제 요걸 제일 심하게 이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명문대 졸업인데, 명문대를 졸업했는데 사실은 이제 공무원 경찰 쪽 시험에 빨리 합격을 못하고 오히려 장수생으로 간 경우들. 그러니까 자신만의 명문대생들은 자신만의 공부 방법론이 명확하게 다 잡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잡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공무원 경찰 시험에 합격을 빨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자꾸 처음에 내가 너무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다라는 욕구는 있는데, 자꾸 공부를 할 때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잡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력이 약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원인점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내가 공부에 잘 집중을 못하고 잡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의지력이 약해요 라고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코칭을 받았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원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의지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환경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다. 의지력에 대한 오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의지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의지력을 근육에 비교를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그 다음에 합격생들 동기부여 동영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무슨 계기가 있어서, 내가 뭔가 절박한 계기가 생겨서, 내가 정말로 그게 너무 하고 싶어져서 정말 초인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아주 별로 좋지도 않은 환경, 내가 가난했지만 그러한 환경들을 다 극복하고 내가 나의 의지력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성취를 했다. 그런 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시험, 예를 들면 사법시험이나
뭐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 중에 보면 내가 그 의지력으로 정말 힘든 경제적 여건을 다 이겨내고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가 의지력을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어떤 계기가 있는 순간 짠 하고 변신을 해서 10의 의지력이 갑자기 100의 의지력으로 전투력이 상승해서 이 상승된 100의 의지력을 가지고 공부에 몰아치기를 해서 합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10에서 100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떤 계기점이 있다고 해서 짠 하고 변신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지력은 근육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요즘의 교육학자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맞고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령을 5kg를 드는 근육을 가졌어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남자인데도 5kg 겨우 하나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 멸치라고 놀리고 너는 힘도 없는데 비실거리네 하고 여자친구 앞에서 깡패한테 맞고 막 이랬어. 그래서 내가 어떤 계기가 생겼어. 계기가 생기는 순간 깨달음을 얻는 순간 짠 하고 내가 50kg를 들 수 있을까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안 되잖아요. 내가 5kg에서 50kg 너무 나갔다. 30kg를 합시다. 바벨컬을 5kg에서 30kg로 늘리려면 나의 의지력과 나의 어떤 뭐 계기점이 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점진적 과부하 훈련을 통해서 (30kg를) 들을 수 있게끔 근육을 키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점진적 과부하라는 건 처음에 내가 5kg를 한 개 겨우 들 수 있다면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파손되면서 다시 형성될 때 조금 더 두터워져요. 그러면 어느 날 6kg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kg를 들 수 있게 되는데 그 6kg를 가지고 계속 들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근육이 파손되고 다시 재형성되면서 6kg에 익숙해지면 7kg를 겨우 한 개 들 수 있게끔 돼요.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근육이 파손되고 다시 두텁게 형성되면서 나의 근육은 계속 커져가고 그리고는 결국은 30kg를 들 수 있는 근육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의지력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력도 내가 어느 순간 짠 하는 깨달음 또는 어느 순간 짠 하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의지력이 갑자기 10에서 100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마치 그래서 그렇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초능력이에요. 초능력. 그래서 그거에 그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 보면요. 무언가 있어요. 무언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히말라야 산맥인가? 산골 오지예요. 근데 거기가 도시에 있는 학교를 가려면 1년에 딱 한 번 길이 뚫린대요. 언제냐면 2월에 그 도시에 연결되어 있는 강 위를 걸어가야 된대요. 그 전에는 산이 너무 험해서 아예 갈 수도 없고 딱 2월에 너무 추울 때 강에 얼음이 온대요. 그 강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강 위를 살얼음판을 걸어서 학교까지 애를 기숙학교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그렇게. 그래서 아빠가 애를 10살, 7살에서 10살 되는 애들을 한 명씩 데리고요. 짐을 한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기온이 낮에도 영하 20도, 밤에는 영하 3, 40도까지 떨어져. 근데 뭐 우리처럼 나 혼자 동계 홀로 캠핑했어요. 이런데 보면 완전 초호화판으로 무슨 최고급 과학 기술이 결합된 무슨 옷과 텐트를 들고 가잖아요. 거기는 보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에서 조금 더 두껍게 입었어요. 이런 천 같은 거를. 그리고 텐트도 뭐 그런 좋은 텐트도 없죠. 그런 짐을 들고는 그 강에 얼은 강물을 걸어가는데 빠져 죽는데요. 그러니까 강물이 부서지고 녹아서 빠져서 죽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열흘 동안 그 얼음 길 위를 걸어서 애를 도시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아들이나 아버지나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자꾸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가다가 얼음이 약해져서 깨지면 바지를 영하 20도가 더 내려가는 온도에서 바지를 홀라당 벗고, 왜냐면 옷을 입은 채로 강물 속을 들어가면 그 옷이 동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를 위에 등짐하고 같이 애를 위로 얹고 아버지가 그 이제 급류에 휩쓸릴까봐 조심조심 하면서 물을 걸어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보니까 발가락이 하나가 동사가 됐어요. 잘라야죠. 그러면
동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애를 열흘 동안 걸어서 가요. 근데 애들도 얼마나 춥겠어요. 열흘 동안. 그 혹한의 온도 영하 20도는 여러분들 영하 20도 견뎌본 적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하면 보통 이제 최전방 쪽에 가까워서 영하 20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밤에 영하 20도인데 거기 낮에 영하 20도예요. 거기는. 그 길을 열흘 동안 걸어서 간 거예요. 그 아이도 그 추위를 견디면서 아빠랑 같이 기숙사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이러한 점진적 과부하라기에 너무 극한의 상황이죠. 학교에 가는 그게 그런 상황을 거쳐서 간 거예요, 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네가 열흘 동안 걸어온 길을 생각해라.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아들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사실은 이 길에서 일로 가는데 무언가 과정을 통해서 이만큼 의지력이라는 능력치가 상승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 저는 명문대 들어갈 때 우리가 명문대 들어갈 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조금 예외긴 한데 어쨌든 명문 뭐 요즘에 특목고도 있잖아요. 맞죠? 특목고생인데 특목고도 졸업했고 제가 명문대에 나왔어요. 근데 왜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의지력은 근육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육하고 똑같단 말이 내가 지금 30kg를 들 수 있는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막 이제 그 쾌락의 세계를 알게 됐어. 무슨 말이냐면 밤마다 막 요즘 나이트클럽이 아니죠. 뭐라 하죠? 춤추는데 술 마시고 뭐 어쨌든 그런 데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운동을 안 해. 그리고 막 먹는 거 너무 맛있어. 그래서 막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내 놀러 다니고 이 근력 운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근육이 다 풀어져요. 근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이 30kg 들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줘야 되죠. 똑같아요. 내가 명문대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마음이 풀리면서 한 1, 2년 신나게 놀았어. 그래서 이런 점진적 과부하 상태를 통한 훈련을 하지 않았어. 의지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근손실이 오듯이 당연히 의지력도 손실이 일어나요. 그 상태에서 공무원 시험 9급 7급 정도야. 경찰 순경 시험 정도야. 쉽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공부에 뛰어들었는데 안 돼. 왜? 나는 지금 벌써 근손실이 오듯이 의지력도 손실된 거예요. 내가 명문대 들어오기 전에는 점진적 과부하 상황을 통해서 의지력을 많이 높여서 학습 능률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학습 의지력을 높여가지고 내가 합격을 했는데 다시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요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지심리학자 분 중에 보면 요즘에 강연 많이 하시는 분 중에 보면 그분이 인하대인가? 교수님인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인지심리학자는 의지력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환경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이래요. 내가 목표를 성취하고 싶다면 의지력이라는 말을 쓸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할 때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과 연결돼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작은 성취감부터 계속 얻어가는 환경 설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심리학 교수님께서 그 영상에서 예로 들은 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순간에 방에만 폐쇄적으로 갇혀있던 사람이 갑자기 뭐 뉴욕에 가서는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사실은 그 뉴욕에 가기 전까지 무언가 나와서 새로운 낯선 환경을 먼저 경험하는 작은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분명히.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인지를 못하고 내가 바로 마치 방에서 폐쇄된 생활을 하다가 뉴욕에 바로 가서 낯선 환경에서 바로 빤 하고 적응한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저는 이제 의지력이 있다는 과정하에 의지력 개념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근육에 비교해서 제가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그러한 환경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취를 해가는 계단을 밟아 나가라고 설명드린 거라고요. 이게 아예 없다고 얘기하면 수험생들이 코칭을 받을 때 납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인지심리학 교수님처럼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학습 의지력은 있고 의지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 성취를 할 수 있는데 라고 가정하에 사실은 그 교수님이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내가 명문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해진 거지? 근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고 그런 환경 설정에서 나오면서 맞죠? 그럼 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비록 명문대생이지만 또는 내가 예전에 왕년에는 공부를 잘했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에 자꾸 떨어지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빨리 합격하고 싶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근손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낮은 키로부터 점진적으로 점진적 과부하 상황에 환경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뭐를 하면 돼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 깨끗하게 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션을 주고 성취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할 때 뛰어와요.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 고장이 났고 또 자전거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점진적 과부하가 안 걸려서 저는 이제 일부러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출근길을 선정을 해서 한 3km 되거든요. 집에서 거기까지 뛰어와요. 그러면 아침에 막 컨디션 너무 안 좋을 때는 뛰다가 걷다가 해요. 그래서 오면 일단 땀이 젖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이부자리 깨끗하게 해놓고 들어오면 상쾌한 기분으로 이제 땀을 좀 흘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는 무술가지만 근력 운동의 필요성을 좀 느껴서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덤벨을 통해서 제가 그 중년 남성들이 만드는 몸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이제 그걸로 제가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업무 중에 가볍게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업무를 해요. 조금 새로운 거. 이분 강의 좀 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분 강의가 너무 좋거든요. 보면 그분이 뭐라 하냐면 오전에는 좀 새로운 거 도전할 만한 어떤 미션을 주고 오후에는 익숙하게 생활 습관화되어 있는 걸 하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과학적 배경을 거기서 설명 잘하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오전에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바로 눈앞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부터 해요. 그리고는 점차 좀 장기 프로젝트는 오후로 미루고 그거는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오후에 그런 것들을 해요. 네. 점진적 과부하 상황을 환경을 설계를 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건 몰입도와 관계 있어요. 의지력하고 또 연결되긴 한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저는 집이 너무 가난하고 또는 부모님이 범죄자라서 막 집에 가면 개판이고 그래서 집에 우환이 많다 보니까 계속 그런 연락들을 받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러한 혹독한 환경에서도 의지력을 가지고 극복한 사람이 있다는데 저는 의지력이 약한가 봐요 이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 환경을 제거할 자신이 없거나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지력을 높아가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매몰되지 않고 그 환경과 별개로 여러분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이걸 키울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진짜로. 그게 이제 그러한 환경 조성이 하드웨어적인 게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드웨어적인 거는 뭐 예를 들면 경제적 최소한의 공부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뭐 공부 환경을 갖추고 이런 것도 하드웨어적인 요소고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는 나의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이제 세팅을 해 놓는 거죠.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인데 이거는 사실은 좀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학습 설계 및 멘탈 관리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대체로 누가 많이 선호를 했냐면 이제 특목대입 분야에서 명문대생들이 예전에 그러한 코칭 경험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경찰 쪽에 이제 수험생들 중에, 그 다음에 프로 운동선수 출신자들이 있어요. 예전에 왕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체육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멘탈 관리 및 그러한 코치의 역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되게 선호하죠. 그래서 유료로 코칭 케어 프로그램 예전에 받은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필요성을 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멘탈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전문가의 옆에서 코칭을 받는 게 좋아요. 코칭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나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죠. 공부 비용을. 어쨌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 상담을 이제 학습 고민에 관해서 가장 많이 상담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쪽 관련 계통이에요. 몰입이 안 돼요. 자꾸 딴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뭐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안 좋은데 제가 그 의지력을 가지고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제 의지력은 너무 약한가 봐요. 뭐 이런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핵심 뭐냐? 사실은 환경 설계가 중요하다. 점진적인 과부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꾸 어떤 일에 있어서 성취감을 점점 키워갈 수 있는 미션을 주고 그걸 성취하는 환경 설계를 해줘야지만 학습에 대한 몰입도도 높아지고 학습에 대한 의지력도 높아질 수 있다. 결론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